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레터링 하고 계시죠? 네. 레터링 어떻게 착색이나 잘 되고 계시나요?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제가 가끔씩 이제 수강생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 수강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레터링이나 도형 때 가장 많이 힘들어들 하세요. 특히 레터링 때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도형 때는 이제 테크닉적으로 많이 한계를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레터링을 할 때 많이 힘든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이제 오늘 배울 7강은 벌써 한 달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 시간 되게 빨리 가죠. 네.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차에 적용이 되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그 후 1, 2년 차까지도 혹은 더 올해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강의고 7강 이제 피부와 바늘, 텐션에 관한 수업이에요. 여기서 이제 텐션에는 별표 하나 꼭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텐션을 주로 한 강의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피부에 대한 이해, 피부적 특징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3요소를 기준으로 공부판을 하고 계시죠? 3요소가 뭐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속도, 깊이. 그쵸? 속도, 깊이, 파워죠. 자, 여기서 플러스로 텐션이라는 친구가 추가가 됩니다. 텐션이라는 친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요소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3요소가 가장 중요해요. 3요소, 속도, 깊이, 파워. 하지만 이 텐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앞에 말씀드린 3요소는 전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7강 같은 경우는 착색, 올바르게 침습해서 착색을 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커리큘럼이 될 수가 있겠죠. 타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싸움이에요. 데이터 싸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데이터 싸움.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의 데이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피부적 특징은 사람들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손을 좀 움직여주고 그 데이터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는 다 다르기 때문에 타투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작업을 받을 거다, 목에다가 타투를. 그러면 타투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받는 게 맞을까요? 혹은 목 작업을 해본 작업자한테 가서 받는 게 맞을까요? 타투를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요? 목을 했는데 그러니까 타투는 잘하지만 목에 타투를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중요한 거는 타투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오늘 배우실 텐션이나 자세 이런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목 작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목에다 만약 작업을 받게 되면 머신이 움직일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해본 작업자한테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에 대한 이해를 알려드릴 건데 밑에 이제 피부란 해서 1, 2, 3, 4번이 있어요. 1, 2, 3, 4번. 거기서 이제 피부적 특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만큼의 피부적인 지식을 요구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피부에는 당연히 저희가 작업을 하고 피부에다 바늘을 침습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부적인 지식은 필요로 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 일단 첫 번째로 피부란에서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한번 적어주세요. 성별이 있습니다. 성별에서도 뭐뭐로 나뉘죠? 성별은? 남자 여자. 그렇죠. 남자 여자죠. 남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남녀에서 피부적인 차이가 어떤 게 발생을 할까요? 남녀는 어떤 피부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남녀.
여자가 더 피부가 하얘요. 그렇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피부적인 색상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고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부적 강도에 쉽게 그냥 접근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남자는 좀 딱딱한 두부, 여성은 좀 말랑거리는 순두부라고 쉽게 접근을 하시면 좀 받아들이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피부적인 두께가 다르냐, 저기 있는 뭐 표피, 기저층, 진피층 이런 층, 피부의 층이 다르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다름은 있지만 거의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뭐 남자가 덜 아프다, 남자 피부가 더 둔해서 좀 덜 아프다, 이런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근육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근육의 양과 질, 근육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그리고 피부 저항값에서 차이가 있어요. 적어주시면 좋겠죠? 피부 유동성과 저항값에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트레이너나 헬스 쪽 일을 하시는 분들 혹시 팔이나 피부를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한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근육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남자는 더 단단하겠죠. 피부가. 여성은 더 말랑거릴 거고, 피부 저항값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가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성 작업자들을 작업을 할 때 퍼질까봐 혹은 퍼진 경험이 있다라고 작업자들이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 작업자 작업할 때 좀 더 긴장감이 있고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말을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남녀에서 차이가 잉크가 좀 더 퍼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여성이 피부가 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게 결국은 데이터 싸움인 거예요. 데이터. 제가 만약에 남성 작업자를 뭐 파워 7에 라인을 긋는데 5초가 걸렸다. 그리고 깊이는 바늘을 1.5mm를 빼서 어느 정도 넣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똑같이 여성 작업자한테 그대로 간다라면 퍼질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거기에 맞춰서 제 손이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렇기 때문에 꼭 데이터. 고무판을 연습할 때도 항상 내가 긋기 전에 한 번 더 머리로 설계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이점이 있어요. 나이입니다. 나이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나이가 많냐, 나이가 적냐겠죠. 근데 나이가 많냐 적냐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탄력의 차이예요. 탄력의 차이.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피부과에 가가지고 리프팅이라든지 탄력 보조를 해주는 그런 뭐 의료적 행위를 많이 받으시죠. 그만큼 나이가 들게 되면 어느 정도 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오늘 강의 제목에 있는 텐션을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텐션이라는 걸 우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텐션은 피부를 평평하게 펴주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보셨을 때 뒷부분에 작업 시 양손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한 이유라고 적혀 있는데, 타투는 한 손으로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타투는 양손을 이용해서 왼쪽 손 혹은 머신을 뭐 왼손잡이면 왼손으로 머신을 잡겠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 반대편 손으로 텐션이라는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피부를 벌려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두 번째 텐션의 종류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피부를 벌린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탄력이 떨어졌다라면 그만큼 더 많이 피부를 벌려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요만한 크기의 작업을 하겠다. 요만한 크기. 그러면 실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크기가 더 커집니다. 피부를 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탄력이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많은 피부들을 벌려줘야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크기를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좀 더 큰 그림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곧 3개월, 이제 2개월 차 면밀기 진행하고 3개월로 넘어갔을 때 이제 대상자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대상자가 여러분들의 이제 첫 발걸음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만 봐도 남성과 나이가 어린, 젊은 층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대상자관을 갔는데 거기서 수강생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작업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텐션이더라고요. 그래서 텐션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급판을 하기 때문에 고급판은 너무 솔직한 친구잖아요. 모든 면이 다 같고 그렇기 때문에 3요소만 적용을 하면 되겠지만 실제 P2에 들어갔을 때에는 왼손으로 텐션이라는 친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텐션이라는 친구를 연습하는 거는 3개월 차 가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고무판을 연습할 때도 항상 왼손 혹은 오른손을 작업하는 곳 옆에다가 삼각형을 이루어서 올려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레터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이제 고무판을 연습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른손으로 머신을 잡고 있으면 왼손으로는 삼각형을 이루어서 내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라인을 삼각형으로 감싸주는 게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꼭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3개월 차간 가서 대상자를 만나게 되고 뭐 상담을 통하고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오른손은 내가 올바른 라인을 긋기 위해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적응 습관도 안 돼 있는 왼손이 텐션까지 막 잡으려고 한다면 더 많이 힘들겠죠. 정신도 없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꼭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어주세요. 인종이에요. 인종에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눠지죠. 뭘까요? 인종. 어떤 인종이 존재하죠, 세상에? 흑인, 흑인, 백인. 성인,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인종이 존재하죠. 여기서 가장 타투하기에 적합한 인종은 어느 인종일까요? 백인. 정답입니다. 백인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피부가 밝아서 피부가 밝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색상, 컬러라든지 훨씬 더 또릿또릿하게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백인이.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림이랑 똑같아요. 하얀 색깔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냐, 물감을 써서 뭐 갈색깔 크래프터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냐, 검은 색깔 먹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냐는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백인, 흑인, 황인, 인종 그 피부적인 차이에서 피부적인 색상 차이에서도 그게 분명히 타투로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볼 게 흑인이에요. 흑인은 작업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작업에서 타투적인 작업, 바늘을 침습을 하고 그런 타투적인 작업 전에 전사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사지 색깔 혹시 어떤 색이죠? 보라색. 그쵸, 보라색이죠. 짙은 파란색 이 계열이죠. 흑인분들은 물론 브라운 계열이나 완전 자메이카, 완전 블랙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 전사를 찍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짙은 색깔을 사용하게 되면 전사 자체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게 흑인을 위한 전사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흑인을 위한 전사지. 적어주시면 좋겠죠? 흑인을 위한 전사지가 따로 있다. 그리고 옆에 괄호를 쳐주시고 녹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이 있습니다. 전사지가. 근데 그 중에서도 녹색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 인종
여러 다른 나라 사람을 작업할 계기가 있다라면 하나쯤 구비를 해두시는 게 미리 구비를 해두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흑인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흑인 같은 경우에는 흑인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옛날부터 깊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컬러 타투를 받지 않습니다. 흑인분들은 컬러 타투를 뭐 화이트나 뭐 그런 알록달록한 뉴스쿨 이런 타투를 받지 않아요. 그분들은 보통 블랙 앤 그레이나 치카노 타투를 받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타투를 받고 혹은 크리미널이나 다 블랙 그런 류로 작업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부터가 문제점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블랙 앤 그레이나 치카노 그런 명암의 단계가 어느 정도 필요로 한데 그거를 원액 만약에 피부 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피부 톤이 거의 원액에 가까운 시꺼먼 사람이다. 근데 그 원액을 희석을 사용을 해가지고 명도를 표현하게 되면 과연 그 밝은 명도가 잘 보일까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잘 보이지 않을 거고. 그래서 초보자, 초중급자 입장에서는 흑인분들 작업은 피해 주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건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착색 자체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판을 하고 계실 때 저희가 가서 보여드리기도 하잖아요, 시범을. 근데 선생님들도 한 번에 착색점을 찾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머신이 저희가 사용하는 머신이랑 다른 거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머신을 갖고도 한두 번만 그어보면 바로 착색점을 찾아서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피부가 건조하냐 안 건조하냐. 네, 맞습니다. 피부 타입이에요. 피부 타입. 피부 타입에는 건성, 그리고 지성, 그리고 복합성이 있죠. 이렇게 세 종류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작업하기 어려운 피부 타입은 뭘까요? 가장 작업하기가 어려운 피부 타입. 보통은 대부분들 지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성.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를 들었을 때 4강에서 유분기라는 단어, 그거를 지워줘야 된다. 유분기가 있으면 그 층에 전사가 찍히기 때문에 전사가 잘 지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들 이제 지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성. 하지만 지성은 솔직히 처음에 알코올로 잘 닦아주면 그렇게 작업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뭐 물론 악지성이나 지성 중에서도 정말 악지성인 분들이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작업을 했는데 남성 가슴에다 작업을 했는데 분명히 알코올로 잘 닦고 나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사가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악지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워터라인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추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워터라인을 사용해서 먼저 라인을 긋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성보다 더 어려운 애가 있어요. 건성입니다. 건성 피부 타입은 정말 작업하기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건성 피부를 현미경으로 확대를 하거나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피부가 가뭄처럼 갈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피부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타투는 피부에다가 손상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피부가 약해져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더 빠른 손상을 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성 같은 경우, 건성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일단 우선적으로 전사를 찍기 전에 손님의 피부를 막 만져보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손님의 피부 타입을 빠르게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해요.
빠르게. 이 손님이 되게 피부가 건조하다. 너무 건조해서 막 딱딱하게 막 부러질 것 같은 그런 피부를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의 팁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보습을 해주는 거예요. 보습. 요즘에 뭐 바디 로션이나 알로에 수분젤 되게 많죠. 그 수분젤을 사용을 해서 피부에 발라주시고 작업 부위에다가 그 랩핑을 한 뒤에 한 10분 정도 보습을 해주시고 그 뒤에 4강에서 배우신 전사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피부가 촉촉해지기 때문에 완전 건성해가지고 말라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아볼 거는 복합성이에요. 복합성.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복합성이 많습니다. 혹시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복합성. 창우씨 아시나요? 사계절이라서. 맞습니다. 사계절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피부가 지성, 막 기름이 막 끼기도 하고, 겨울에는 갑자기 피부가 막 건조해져서 막 젤 안 바르면 여기에 하얀 색깔 각질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복합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성이나 지성 뭐 그런 친구들이랑 건성 말고 이제 지성이랑 좀 비슷하게 보셔도 돼요. 건성이 가장 어렵다. 지성은 알코올로 유분기를 잘 제거를 해주면 되고, 복합성도 그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전사를 찍기 전에 피부적인 특징을 파악을 하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3개월차 대상자를 잡을 때 어떤 손님을 잡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성별은 남성이 나을 거고, 나이는 젊은 층, 그리고 백인을 대상자로 데려올 수는 거의 힘들죠. 데려오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황인으로 봐주시면 되고, 피부는 지성이나 복합성이 낮다, 건성은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작업 전에 피부적 특징을 파악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를 가지고 난 초급자니까 남자만 해야지, 막 젊은 사람만 해야지, 이건 절대 정답이 아니라 평균적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피부가 더 연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여자니까 무조건 퍼질 거다, 남자니까 무조건 안 퍼진 거다,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겠죠.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타투가 데이터인 거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꼭 알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죠. 제가 이거 1인당